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천회장입니다. 이제 3교시 한번 영상 시작할까요? 3교시면은 7시입니다. 7시. 지금쯤 기상하고 영상 꼭 들어주시고 댓글 인증 남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영광이죠. 천회장한테는 뭐 별거 없어요. 그런 것만 잘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열심히 떠들어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쉬지 않고 계속 꾸준하게 해왔는데, 또 올해도 한번 열심히 달려볼게요. 하여튼 건강하면은 열심히 하는 겁니다. 건강할 때까지 열심히 해야죠.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뭐 몸이 안 좋거나,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은 뭐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 2교시는 거의 뭐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떠들어댔는데, 좀 보니까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바이든이 왔다 갔다 하니까, 역시 삼성은 중요한 게 반도체 쪽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메모리는 근데 잘하는데, 이제 시스템 반도체가 좀 중요하죠. 시스템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팹립스. 이런 쪽에 상당히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겁니다. 현재 메모리 이제 초격차를 이제 확대를 해야 하고, 이제 팹립스 시스템 반도체나 파운드리에서 역전을 하면은 반도체 3대 분야를 거의 모두 주도하는 초유의 기업으로 도약이 가능하다. 그게 삼성의 목표겠죠. 향후 5년간 그 반도체나 바이오, 뭐 신성장 IT 등 이런 신사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450조 정도 중점 투자해서 이제 반도체 초강대국을 달성을 하겠다고 주도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 역동적인 혁신 성장을 위한 삼성의 미래 준비 이제 발표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이 뭐냐? 이 팹립스야, 팹립스 시스템 반도체였습니다. 그 명실공히 30년 동안 그 초격차를 유지해온 메모리 반도체 부분의 최강자인데 대만이 TSMC랑 함께 세계에서 아주 유일하지 아주 보니까 초미세 반도체를 생산하는 그 파운드리 추격자인 삼성전자에 있어서 그 팹립스 부분은 아픈 손가락이다. 아픈 손가락. 삼성은 3년 전 오는 2030년까지 그 파운드리를 포함해 가지고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서 1위에 오르겠다고 비전을 발표했는데 아직까지 보니까 갈 길이 좀 멀다고 하죠. 오랜만에 그 돌아온 그 산업을 오랜만에 한번 우리가 그 산업을 한번 봐야 돼. 돌아온 그 산업. 그 결국 그 팹립스 시스템 반도체 그 삼성전자의 도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반도체는 크게 정보를 기억하는 메모리 반도체,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를 연산, 제어, 처리하는 시스템 반도체 이렇게 나누겠죠.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인간의 눈이나 코나 귀, 피부 이런 데이터를 센싱하고 두뇌처럼 분석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시스템 반도체는 한 8천여 종 돼 있어요. 8천여 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용도와 그 수요가 사실상 무한대다. 용도와 무한대로 돼 있다는 거죠. 무한대. 그래서 그 대부분의 시스템 반도체는 그 팹립스죠. 그 팹립스에 의해서 설계가 되고, 이 팹립스는 제조 설비, 그 패브리케이션, 제조 설비에는 없다. 그죠? 없다. 이거 리스가 없다는 거 아니야. 리스. 뭐야, 이거 전미사입니까? 리스. 그래서 팹립스죠. 팹립스. 그 반도체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그 제조 시설이 없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팹립스가. 그 미국의 엔비디아나 뭐 퀄컴, 일본의 소니, 대만의 뭐 미디어텍 등이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런 팹립스 기업들. 그 팹립스가 설계한 그 시스템 반도체는 그 파운드리가 대신 만들어주는 거야. 파운드리가 만들어주고 50%의 점유율 그 TSMC하고 그 뒤를 쫓고 있는 삼성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근데 삼성은 반도체 설계, 뭐 생산, 판매 모두 다 수행을 해요. 그래가지고 IDM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종합 반도체 회사, Integrated Device Manufacturer라고 해가지고 IDM, 종합 반도체 회사를 말하죠. 하여튼 삼성은 1983년일 거예요. 83년
1983년에 창업주인 이병철 현대회장이 반도체 사업 진출을 선언을 했습니다. 선언을 해가지고 약 10년 만에 1992년일 거예요. 이전에 일본 기업을 제쳐버려 일본 기업을 제끼고 전 세계 D램 시장에서 1등을 달성을 합니다. 1위를 달성을 했고 2002년부터는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도 1위에 오릅니다. 낸드에서도 1위에 올랐고 30년 동안 그냥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 압도적인 그냥 강자로 군림을 해요. 압도적인 강자. 이 사진에 있는 게 1983년에 만들어진 64kb짜리 D램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진이. 참 오래됐다. 1983년도. 오는 2030년까지 메모리 반도체에 이어서 파운드리를 포함해 가지고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서도 1등에 오르겠다는 삼성의 시스템 반도체 비전 2030, 이거는 그 세계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야심찬 목표인 동시에 메모리 반도체 그 편중된 사업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자구책이에요. 그 삼성이 반도체 매출에서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70% 이상에 달해 가지고 업황에 따라서 실적이 좌우되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올해 1분기 3전에 전체 반도체 매출 26조 9천억이죠. 26조 9천억 정도 중에 메모리 반도체는 매출은 74.8% 정도 되고 약 21조 원 된다. 21조 원 정도 규모에 달하더라. 그 삼성은 지난해 반도체 부분에서 94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는데 그 미국의 인텔을 제꼈고 2018년 이후에 3년 만에 처음으로 반도체 매출 세계 1등을 차지를 해요. 작년과 2018년은 전 세계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호황을 맞았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반대로 불황이면 어떻게 돼? 실적은 부진할 수밖에 없겠지. 그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업황 변동성이 커가지고 가격 상승하고 하락이 주기적으로 반복이 돼요. 사이클 타는 거야, 결국은. 그 메모리 반도체 슈퍼 호황기였던 2018년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이 58조 9천억이었어요. 역대 최대였는데 이듬해 영업이익은 27조 8천억으로 완전 쪼그라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장조사업체 엄디아에 보니까 지난해 반도체 시장에서 그 한국은 한 19.9% 정도의 점유율로 49.8%의 미국에 이어서 2위다. 삼성과 하이닉스가 그 분전한 메모리 반도체 부분의 세계 시장의 점유율이 59.1%예요. 반면에 시스템 반도체 점유율은 꼴랑 3%밖에 안 돼. 퀄컴과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미국의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69.1%예요. 이어서 대만이 11%, 유럽 8.6, 일본 4.8, 중국 3.3 그 정도 됩니다. IC 인사이츠의 그 경우 2020년 시장 분석에서도 한국은 본사 소재지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에서 21%로 역시 미국 55% 다음으로 2위에 올랐고 팹립스 한정 점유율은 고작 1%예요. 1%. 미국은 64%, 압도적 1위. 미디어텍을 끼고 있는 대만이 18%, 중국이 15%다. D램과 플래시 메모리로 대표되는 메모리 반도체 부분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30%를 차지하는데 CPU나 GPU, 모바일 AP, 이미지 센서 등으로 구성된 시스템 반도체는 그 2배 가까운 50에서 60% 가량을 점유한다고 하네요. 세계 반도체 그 시장의 통계 기구가 있어요. 여기 짙게 보면은 전 세계 시스템 반도체 시장 규모가 한 4,021억 달러 되는가 봐요. 506조 정도. 메모리는 한 194조 정도 되고. 그래서 엄디아에 보니까 2025년 시장 규모는 팹리스 시스템 반도체가 4,773억 달러, 메모리는 한 2,205억 달러 정도 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부분은 4차 산업혁명을 맞아가지고 그 수요가 아주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 그래서 보통 스마트폰 한 대에 스마트폰에 한 40개 정도의 그 반도체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노트북에는 보통 한 100개 정도 들어간다고 하네요. 자동차 한 300개 정도 들어간답니다. 반도체가. 자동차 산업이 전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현상에 직격탄을 맞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네요. 그 전기차 확산과 이제 자율주행차 이게 등장하면은 데이터 연산 처리 등을 그 수행하는
고성능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차량용 반도체 매출은 지난해 500억 달러에서 여기는 840억 달러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 삼성은 지난해 통신칩하고 프로세서, 전력관리칩 등 그 세 종의 시스템 반도체를 공개를 했고, 첨단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적극 가세를 해요. 삼성은 독일 아우디에 차량용 프로세서를 공급해 왔는데, 테슬라 전기차에 장착될 그 고성능 그 자율주행 칩 생산도 현재 맡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삼성은 그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도 점차 두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지 센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카메라를 통해서 그 들어온 빛을 약간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일종의 시스템 반도체인데, 디지털 카메라랑 스마트폰은 물론이고요, 노트북, 자동차, 카메라가 달린 모든 전자기기에 이미지 센서가 들어가더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조사 업체에 보면 이게 또 올해 전 세계 이미지 센서 시장이 삼성이 24.9% 점유율이에요. 지금 부동의 1등은 소니인데 소니가 한 39% 됩니다. 이제 바짝 추격할 것으로 전망되고, 시스템 반도체 육성을 위해서 2002년 이미지 센서 시장에 진출한 삼성인데 2015년에 업계 2위에 오른 뒤에 소니와의 격차를 꾸준히 줄여가고 있다. 삼성은 지난 2019년 메모리 반도체 설계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업계 최초로 1억 800만 화소 이미지 센서 출시했고, 2년 만에 지난해는 업계 최초로 2억 화소 벽을 뛰어넘어서 모바일 이미지 센서하고 업계 최소 크기의 듀얼 픽셀 이미지 센서를 공개를 해요. 그 삼성은 26일 자사 뉴스룸에 2억 화소 아이소셜 이미지 센서를 만든 초대형 그 고양이 인쇄물 제작기를 올렸는데, 2억 화소, 2억 화소입니다. 2억 화소 이미지 센서를 촬영한 그 고양이 사진을 28cm, 자 28m, 그리고 세로 22m, 가로 28m, 세로 22m의 그 농구 코트의 약 1.5배인 총 616제곱미터 넓이의 그 천에다 출력을 하면서 그 한계를 시험하는 과정이었다고 하네요. 근데 삼성은 그 5G 모뎀을 업계 최초로 개발하는 등 초고속 통신 반도체 부분에서도 1등 한다고 하죠. 그 최초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고, 삼성은 주요 팹리스 시스템 반도체 사업 중 이미지 센서 등은 1등 업체들과의 시장 격차는 크지만은 그 투자랑 R&D를 통해서 기술 격차를 현재 줄이고 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삼성은 그래서 그 스마트폰 전자기기의 두뇌 역할을 하는 AP 시장에서도 역전을 노리고 있어. 삼성이 그 모바일 AP 엑시노스는 한때 시장의 절대 강자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능가한다는 평가를 받았지만은 AP가 메모리, CPU, GPU 등의 하나의 칩에 담기는 SoC죠. SoC 그 시스템 온칩 형태로 바뀌면서 약간 고전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 삼성은 올해 초에 그 새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갤럭시 S22 시리즈 출시할 때도 전작보다 엑시노스 2200의 적용을 늘리려던 계획을 실현하지 못했고, 삼성은 스마트폰의 엑시노스 탑재율이 2018년도 48%에서 매년 감소해가지고 현재 28%로 낮아졌습니다. 시장조사 업체에 따르니까 또 지난해 전 세계 스마트폰 AP 시장에서 삼성의 엑시노스는 점유율 6.6%인데 4위에 그쳤어요. 삼성의 그 AP 시장 점유율이 2018년도에는 12%였는데 2019년 9.7, 20년에는 8.7, 계속 줄어드는 거야. 계속. 하여튼 좀 안타깝죠. 그런 부분에서는. 그 삼성이 반전을 위해서 오는 2025년 출시를 목표로 첫 번째 갤럭시 전용 AP를 설계하기로 했고, 그 다른 업체에 공급할 수 있는 범용 반도체가 아니라 애플처럼 오로지 갤럭시에만 탑재하는 반도체를 만들 계획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팹립스 역할의 시스템 LSI 사업부하고 스마트폰을 그 생산하는 MX 사업부가 손을 잡고요. 삼성은 미래 준비 발표에서 고성능 저전력 AP하고 5G, 6G 통신 모뎀 등 그런 초고속 통신 반도체, 고화질 이미지 센서 등 4차 산업혁명의 구현에 필수 불가결한 그 팹립스 시스템 반도체 및 센서 중심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 국내의 그 신성장 팹립스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고, 시스템 반도체 1등 도약은 팹립스나 디자인하우스, 패키징, 테스트 등 전체 생태계의 동반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게 어필합니다. 삼성전자는 그리고 파운드리 부분에서도 독자적인 그 신기술인 차세대 GAA죠.
이 기술을 적용해서 3나노미터 이하의 제품을 경쟁사 TSMC보다 빠른 또 올 상반기에 안에 양산하는 등 선단 공정 중심의 기술 개발과 투자를 통해서 미래를 개척할 방침이고, 기존에 없던 그 차별화된 그 차세대 그 생산 기술인 GAA 공정의 그 수율 확보는 그 TSMC랑 기술 격차를 단숨에 좁히는 승부수가 될 것 같아요. 삼성은 최근 방한한 그 바이든 대통령한테 세계 최초 3나노 반도체 시제품을 소개했죠. 그 반도체 산업은 지난 2020년 기준했을 때 한국 수출의 한 19%대 19%, 제조업 설비 투자의 45%를 차지한 핵심 전략 산업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3대 분야를 모두 주도하는 초유의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그 삼성의 미래 준비는 반도체 초강대국으로 올라서려는 우리나라의 도전이기도 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450조 투자 계획과 관련해서 기자들한테 앞만 보고 목숨 걸고 하겠다. 목숨 걸고 하겠다. 목숨 걸고 하겠다. 그래서 삼성은 한국 대표 기업으로 선택이 아닌 의무야, 의무. 대규모 전략적 투자에 나섰으면서 사회 전반 역동성을 불어넣고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겠다. 그런 의지 표명이라고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삼성전자. 내용이 좀 길죠. 길어도 꼭 한번 들어보시고 삼성전자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목숨 걸고 하겠답니다. 3교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